먼저 요거 질문을 이제 온 거를 제가 이제 좀 확인을 해보면요. 첫 번째 질문 해주신 분이 있는데, 이건 강의를 하기 전에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테니스나 골프 같은 운동을 즐기는데 유방암 수술 이후에 해도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 운동이 있습니까? 교수님? 사실 많이 주시는 질문이라서 네, 이제 그렇죠. 환자분들이 수술 뭐 하신 환자분들도 그렇고 림프 부종 환자들이 사실 일상 복귀해서 좋아하시는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즐거움이신데 운동의 종류가 딱 뭐 어떤 운동을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조금 주의를 해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이제 그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근육을 움직이는 경우에 이 몸 안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를 하면서 혈액 생성량도 많아지고 림프액의 생성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갑자기 움직일 경우에는 갑자기 웨이트를 한다거나 뭐 갑자기 움직이는 골프 같은 걸 하셨을 때 사실 림프 부종이 발생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근력 운동에 대한 근거들이 충분히 쌓여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강도를 조금씩 올려서 시행하는 근력 운동은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평상시에 하지 않은 움직임을 또 갑자기 하는 것은 사실 부종을 좀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테니스, 골프는 정말 뭐 저도 좋아하고 뭐 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제 대개는 40대, 50대, 60대 분들이니까 테니스,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테니스랑 골프가 사실 어깨에는 제일 안 좋은 운동인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네, 어깨 관절도 그렇고 림프 부종에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선수처럼만 하지 마시라고 네, 네, 네. 환자분들께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냥 이렇게 또 그거를 하면서 또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좀 경감되고 같이 이렇게 좀 걸을 수 있고 이러는 또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질문이 또 다른 질문 있기 전에 이제 저도 그 서민석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뭐 이게 환자분들 이제 계시니까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사를 해서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네. 몸에 안 좋지는 않습니까? 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미량의 방사선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이제 보고에 따르면 유효 방사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그게 약 0.2mSv라고 해요. 그게 어느 정도냐고 했을 때 사실 저희가 엑스레이 한번 흉부 엑스레이 한번 찍을 때 저희가 받는 피폭량이 0.1mSv 정도 되는데요. 사실 0.2mSv라고 하는 것도 사실 최대치고 사실은 뭐 0.04에서 0.2 정도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어서 뭐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 것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1년간 보통 자연 방사선을 받는 것도 3mSv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많이 낮은 수준으로 어떤 방사선에 따른 고통보다는 사실은 주사할 때 통증을 더 많이들 그쵸. 불편해 네, 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다양하게 뭐 마취 크림 같은 걸 바르는 노력 등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통증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왜 이렇게 아픈가요? 이게 아마도 사실 피하 주사라는 게 네. 뭐 안 아프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환자분께 말씀드릴 때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주사보다도 이제 이게 분자량이 큰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 그거로 인한 통증이 좀 심하신 것 같고 특히 이제 인도시아닌 그린 검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사실은 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검사가 굉장히 아프시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또 스트레스가 또 심하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 좀 설득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교수님? 사실은 그 미리 말씀을 오히려 드리는 게 아프다. 오히려 조금 덜 불안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사실 말씀 주셨듯이 찌를 때보다 약 들어갈 때 더 많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들어가는 순간에 사실 저는 천천히 그 주사를 조금 최대한 천천히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뭐 나름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네, 통증을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네. 저는 뭐 이게 편하게 그러니까 뭐 아직 시간 여유가 꽤 있어가지고 저희끼리 편하게 말씀 네. 나누면 그 인도시아닌 그린 검사할 때 저는 주로 이제 마취크림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팩을 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덱스트로즈를 섞고 있거든요. 5% 덱스트로즈를 섞어서 주사를 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그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섞어가지고 주사를 하면 이제 그냥 셀라인에 섞는 것보다 훨씬 이제 좀 통증을 줄일 수 있고 실제로 사실 그래서 저도 주사를 한번 해봤고 그거를 이제 쓰신 분이 또 실제로 주사를 해봐서 이제 그거를 써서는데 확실히 좀 경감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저희 병원 해기학과 교수님한테도 사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희도 한번 네. 고민을 안 해봐야 될 것 된대요. 같아. 그게 또 논문이 있는데 그게 그 테크니슘 주사를 그 덱스트로스랑 섞으면 그게 이제 그걸로 인한 그 영상의 질이 퀄리티가 떨어진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래서 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한 10년, 15년 전에 그래서 그런 리포트들이 있어서 해계학 검사는 정말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고 네, 인도시아닌 그린 검사는 그래도 좀 계속 좀 통증을 좀 줄이려고 좀 노력을 저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좀 제가 주사를 직접 하니까 제 앞에 하시니까 저도 좀 네, 주사 부위가 또 많다 보니까 그쵸. 여러 군데 네, 주사하는 게 양쪽을 주사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 또 그렇기도 하겠죠. 또 질문을 또 좀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림프 부종 수술하기 전후에 관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교수님? 전후 관리의 차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림프 부종을 수술한 이후에도 림프 부종 수술하기 전과 동일한 압박 치료라든지 림프 마사지라는 것을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시행을 하는 시기나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수술 부위가 안정된 이후에 이런 치료를 시행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 직후에 시행하기도 하고 그런 시기나 어떤 뭐 그런 부분의 차이지 림프 부종 수술을 한 이후의 환자들도 대부분 전과 동일하게 치료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수술하기 전 일단 저는 수술 뭐 비슷비슷하시겠지만 수술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재활의학과 교수님 뵙고 최소한 3에서 한 6개월 정도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조금 시도를 해보고 네. 차도가 없으면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비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직접 해오시던 거에 변화는 거의 안 주는 것 같고요. 다만 윤진아 교수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도 ICG를 이제 주사를 한 상태에서 이제 환자분과 이제 팔을 이제 제가 이제 누르면서 환자분께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저는 수술한 뒤는 살짝 조금 더 강하게 예, 압박을 하는 네.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0에서 40, 40 이상 뭐 그거를 사실 환자분들이 직접 알기는 조금 맞습니다. 어렵고요. 네.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림프가 이제 올라가는 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누르면서 보여드리면 생각보다는 꽤 세게 눌러야 되네요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림프 마사지 교육을 받으실 때는 약간 쓸어서 약간 손으로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수술 말씀하셨지만 수술 이후는 이제 그 압력 차이를 이겨내서 이제 수술을 문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림프절을 이식했을 때도 거기까지 이제 림프가 가려면 조금 더 이제 강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압박 스타킹과 붕대가 가해진 압박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림프 부종 수술 비수술적 치료를 할 때 보통 집중 치료기에는 20시간 이상 붕대 요법을 시행하시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림프 부종 수술을 한 직후에도 사실은 붕대 요법을 하셔야지 적절한 이제 치료 그러니까 수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적절한 압력이 가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집중 치료기에 준한 압력으로 조금 더 붕대를 좀 장시간 착용을 하는 그런 집중 치료기에 준한 치료를 하시도록 그러니까 수술 직후에 2-3달 정도는 그렇게 교육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질문도 비슷한 거기는 한데 이제 수술 후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지 연결 부위가 손상될까 봐 운동하는 게 겁납니다. 운동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연결 부위는 손상이 운동을 해서는 거의 될 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실제로
그냥 그 위로도 이렇게 마사지를 전 하라고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연결 부위 손상보다는 이제 그 연결 부위를 그냥 놔뒀을 때 그게 그냥 기능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상 거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거기를 이제 마사지 잘 해주시고요. 운동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급작스럽게 네.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라 점진적인 강도를 높여가면서 근력 운동도 하시고 네, 네,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네. 같은데. 그래서 혹시 일반적으로는 연결 부위가 몇 군데 정도나 일반적으로는 하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네 군데 정도를 하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이제 상지는 두 군데에서 세 군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 호주의 그 교수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논문을 쓰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논문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인도시아닌이랑 그런 그 핵의학 인포신티랑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조합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림포좀이라고 해서 그 이제 신경도 이제 우리가 지배하는 그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림프도 이제 그 범위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사하는 것도 사실은 그 범위별로 저희가 한 세 군데, 한 두 군데에서 세 군데를 주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이상을 하면 똑같은 그 림포좀 안에를 두 군데, 세 군데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간에 한번 보여줬던 그 웨이첸이라는 분의 논문은 한 림포좀에서 한 5군데도 하고 막 옥토퍼스. 그러시는데 네, 네. 저는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합을 했는데 똑같은 림프관을 또 문합하고 또 문합하고 또 문합하면 뭐 그게 기능이 오히려 뭐 그거를 저하시킬 뿐이지 별로 그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세 군데 정도 평균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운동하는 게 겁나는데 운동은 겁내지 마시고요. 운동 이제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늦게 뜨나 봐요. 수술 후 연결 부위, 피부 위로 마사지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도움이 되니까요. 이제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림프 부종 진단받은 지 2년 정도 되었고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1단계가 약간 진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자꾸 붓는 일이 많아져서 더 악화될까 무섭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효과가 없다는 것도 많고 해서 수술 잡기가 겁이 납니다. 이거 이제 제가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저도 제가 수술 받으신 분들이 100% 다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저는 어림잡아서 환자분들을 이제 뭐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림잡아 비율로 봤을 때 환자분이 그래도 되게 좋아졌다, 만족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비율이 한 10분 중에 한 7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3분은 뭐 했는데 똑같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저는 물론 뭐 섭섭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림프 부종이라는 게 이제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질병이다 보니까 똑같은 것도 사실은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사실은 수술 후 림프 부종 자체가 완전히 완쾌가 되거나 완치가 되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는 사실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를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냐면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림프 부종 자체가 이제 진단이 되고 서민석 교수님 말씀해주신 그런 검사들로 진단이 돼서 이제 윤진아 교수님처럼 이제 재활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했는데도 별로 좋아지지 않으면 그냥 그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빨리빨리 하는 게 좀 더 좋은 효과가 있고 문합 수술이 그 이식 수술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덜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찍 수술해서 2기, 3기 안 가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세요? 그 사실은 이렇게 환자분들을 선택한 어떤 환자분들을 언제 수술을 하는지가 사실 예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교수님들께서 이제 림프관 기능을 평가하고 무리해서 문합수를 조금 안 하는 추세이시더라고요. 일부러 이렇게 좀 환자 셀렉션을 더 잘하시는 것 같고 저희 환자분들을 보아도 이제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더
수술 이후에 더 나빠지는 경우는 잘 보지를 못했고 조금이라도 수술하기 전보다는 좋아진다. 하지만 그 효과가 6개월에서 1년 지속되는 분도 있고 조금 더 길게 지속되는 분도 있고 이렇게 근본적인 림프관 자체가 손상된 거기 때문에 수술 치료의 효과는 영구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의 진행을 조금 늦춘다거나 그런 것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를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서민석 교수님 그 강의 좋은 강의 해주셨는데 혹시 그 연구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좀 이분은 좀 수술을 좀 빨리 해야 된다 아니면 수술하면 이분은 되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좀 보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 아직 저희 병원 데이터를 정리하지는 못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영상의학적 소견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렇게 늘어나 있는 림프관이 뚜렷하게 보이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이 피부 역류가 있는 경우에 확연하게 이제 저희가 근데 결과라고 평가하는 것이 결국 볼륨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이기 때문에 이런 피부 역류가 있는 부분 주변에서 이제 림프관을 정맥에 연결했을 때 이 역류됐던 수분 이체액들이 잘 빠질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서 사실 이게 두 개가 동반돼 있는 환자에서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좋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림프관 자체가 늘어나 있으면서 피부 역류가 있는 환자분들. 네. 그래서 피부 역류 주변에 있는 림프관을 이렇게 문합해 줬을 때 특히 효과가 좋았다라고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결국에는 그 환자분들은 결국엔 한 1기 정도의 환자분들 네, 림프관 자체가 이제 많이 망가지지 않고 그런 부분에 역류가 있는 분들을 네. 이야기하는 거니까 거의 다 비슷한 이야기네요 지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수술하는 게 뭐 좋은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림프 부종 자체가 이제 있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트랜지언트 림프이데마라고 하는데 그 비율도 사실은 생각보다 꽤 높지 않습니까? 뭐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퍼센트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상. 초기에 요새 진료를 많이 보러 오시니까 1단계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 스테이지 제로 원 초기 환자들은 제 느낌에는 그래도 반 정도는 좀 호전된 이후에 좀 안 오시다가 또 뭐 일부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좋아지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수술을 안 해도 좋아질 분들은 굳이 사실 수술할 필요가 없고 하지만 이제 문합 수술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수술하고는 뭐 나빠지는 경우는 사실은 없고 수술을 해서 나쁜 거라고는 이제 병원비를 내는 것과 이제 시간을 좀 내는 것 그리고 이제 주사를 몇 군데 맞아야 되는 것 빼고는 사실은 유방암 수술했을 때에 비하면 너무 이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문합 수술 자체는. 그래서 뭐 크게 손해 보는 거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또 수술적인 치료나 이런 거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희 서로 지금 뭐 더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사실 수술적 치료가 이제 오늘의 주제니까 네. 이게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결정을 한 환자분들에 준하면 수술적 치료 빨리 하는 것이 림프관 기능이 좀 보존됐을 때 빨리 하는 거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사실 교수님도 왜 우리 예방적 수술이라고 이제 겨드랑이 뭐 림프절을 좀 너무 많이 제거한 환자분들 그러니까 네, 림프 네. 부종이 추후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들에게서는 예방 수술을 많이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네. 그런 부분 혹시 경험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저희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그게 저희가 현재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거의 비슷한 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뭐 많으면 1시간 반 정도 늘어나는 거 이외에는 사실은 환자분들한테 크게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에 네. 의사는 조금 이제 고생하더라도 이제 좀 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의사들은 결국에는 좀 무작위 배정, 뭐 임상시험 이런 거를 좀 되게 맹신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좋은 연구도 윤진아 교수님도 이제 많이 하고 계신 걸 저도 봐고 막 여쭤보기도 했는데, 데이터를 좀 더 쌓아야 될 것 같고, 네. 실제로 그거를 이제 거기서 어디에서 하는지, 그리고 어떤 환자를 기준으로 삼을지, 이런 거를 사실은 조금 더 공부를 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워낙에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림프 부종 수술을 한 지가 뭐
길어야 뭐 한 지금 한 5, 6년 정도 조금 뭐 더 길게 잡으면 한 7, 8년 정도 됐지만 사실은 한 20년 전부터 정도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해왔고 있어서 사실은 미국에서 꽤 괜찮은 데이터들이 되게 유명한 그런 암센터들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기술적으로 조금 더 보완하고 저희가 행정적인 것도 좀 보완하고 해서 좀 더 많은 환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게 좀 갈 수 있었으면 저희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연구들 보면은 부수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제 예방적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림프 상태가 나빠지지 않았는지를 한 6개월 간격으로 계속 팔로우업을 맞아요. 하니까 네. 이제 증상이 생기기 전에 나빠진 거를 좀 빨리 캐치한다는 그런 의미도 좀 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수술적 효과도 있겠지만 예방적 수술도 그렇게 증상이 좀 생기기 전에 조기에 빨리 이렇게 캐치를 하는 부분도 사실 예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질병이 그렇겠지만 빨리 발견해서 훨씬 가벼운 치료를 통해서 더 심해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큰 목표일 것 같고 림프 부종도 이제 똑같은데요. 워낙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방암이나 부인암, 뭐 다른 기타 암으로 인해서 고생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좋은 선생님들이 이제 좀 많이 계셔서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초기에 좀 발견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좀 워낙 이제 요즘 좀 많이 아시게 돼가지고요. 또 네, 또 그런 거를 위해서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3월 6일 맞아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 교수님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사실 이제 조기에 이런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뭐 저 핵의학과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좀 조기에 이런 영상 검사도 사실 림판지오그래피를 포함해서 어떤 영상 검사를 할 수 있다면 사실 이런 보통 이런 피부 역류나 이런 소견들이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조금 덜 아프면 좀 네, 맞아. 필요한 게 이제 통증을 줄이는 게 네.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네. 워낙에 핵의학과 교수님들의 그 림포신티그래피 자체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림프 부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은 가장 효과적으로 진단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게? 진단을 해서 빨리 치료를 받고 그러는 게 이제 환자분의 예후에 이제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같이 강의를 이제 한 분씩 하고 저희가 실제로 질문도 저희끼리도 하고 또 이렇게 소중하게 환자분들이 주신 질문도 좀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잘 오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나중에도 뭐 이렇게 올라가 있을 테니까요. 같이 이렇게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그 채널에서 페이지에서 답글 남겨주시면 또 이렇게 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 치료하느라 많이 고생하셨는데 또 다른 림프 부종이 있어가지고 너무 슬퍼하실 림프 부종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치료 방법도 있고 좋은 진단 방법도 있고 그런 거를 좀 아시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오늘 좋은 강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항상 좀 부족함을 느끼고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강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손석 교수님. 네,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드리고 싶고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시간은 이걸로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